한때 이모라 불렀던 수키 아줌마는 나보다 17살이나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녀가 내 여자친구입니다. 나이차가 제법 남에도 불구하고 나는 마치 그녀의 서방님인 것처럼 행동했고 그녀는 깍듯이 존대를 쓰며 나를 대하죠. 그녀가 부르는 서방님이라는 소리가 어찌나 좋은지 요즘 혼자 있을 때도 자꾸 입꼬리가 올라가곤 합니다. 나는 16살 때 어머니를 잃었습니다. 벚꽃이 만개한 어느 날이었죠. 학교에 있던 나에게 엄마가 사고를 당했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정신이 아득해진 채 병원으로 달려갔지만 엄마는 이미 세상을 떠난 뒤였습니다. 도저히 현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얗게 질린 얼굴로 병원 밖으로 나왔는데 그 순간 세상이 너무나 잔인하게 느껴졌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여전히 아름다웠거든요. 사람들은 웃으며 지나가고 벚꽃 잎은 하늘에서 흩날리며 나를 뒤덮고 있었어요. 그런 세상이 너무 미웠습니다. 벚꽃잎을 발로 마구 뭉개고 또 뭉개다가 내 마음까지 함께 뭉개지는 것 같아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제야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길 한복판에서 사람들 시선 같은 건 신경 쓸 겨를도 없이 엉엉 울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나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학교도 가지 않고 밤낮으로 울기만 했으니깐요. 창밖에 세상이 보기 싫어 커튼을 닫아버리고 방 안에 불도 끄고 어둠 속에 몸을 웅크린 채 지냈죠. 밥도 먹지 않고 잠도 자지 않고 오직 울기만 했어요. 하루하루가 눈물로 시작해 눈물로 끝나는 나날이었습니다. 그때 수키 이모가 나타났어요. 내가 살던 빌라 바로 앞집에 수키 아줌마가 살고 있었죠. 그녀는 우리 엄마보다 5살 어리지만 엄마와 언니 동생으로 친자매처럼 가까이 지내던 사이였습니다. 그래서 어릴 적부터 나는 그녀를 수키 이모라고 불렀고요. 정태가 이렇게 힘들어하는 모습 보면 아줌마도 힘들어. 그러니까 하루빨리 힘냈으면 좋겠어. 그녀는 어느 날 나를 꼭 끌어안으며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한 채 눈물만 뚝뚝 흘렸습니다. 그 뒤로 수키 이모는 매일같이 우리 집을 찾아와 집안일을 도맡아 했어요. 쌓인 먼지를 털고 어지러진 방을 정리하고 마와 아빠를 위해 밥상을 차리며 헌신했죠. 된장국, 김치, 감자볶음, 계란찜 같은 소박한 밥상에서부터 가끔씩 치킨과 피자를 함께 나누는 날도 있었습니다. 그녀 덕분에 나는 비로소 앞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희망을 품게 되었어요. 돌아가신 엄마가 나와 아빠가 걱정돼 수키 이모를 우리 곁으로 보내준 것만 같았거든요. 엄마가 너무 보고 싶었지만 수키 이모를 떠올리며 꿋꿋하게 버텨야겠다고 다짐했어요. 수키 이모는 백화점에서 옷을 사주고 시간이 되면 영화도 함께 보고 시내를 걸을 땐 손도 잡았어요. 아들 없이 딸만 둘이라 내가 내 친아들이었으면 참 좋았겠다. 그녀가 웃으며 그렇게 말할 때마다 나는 엄마처럼 그녀를 따랐고 그녀도 나를 친아들처럼 챙겼습니다. 그러다 내가 20살이 되었을 때 수키 이모의 남편이 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슬픔에 빠져 있는 그녀를 보며 4년 전 그녀가 나를 위로했던 것처럼 나도 그녀 곁에 머물렀어요. 매일 그녀의 집을 찾고 말없이 곁을 지키며 그녀가 조금이라도 일찍 슬픔에서 벗어나기를 바랬죠. 그렇게 큰 고난을 2번이나 함께 겪으니 우리는 자연스럽게 더 가까워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수기 이모는 나와 함께 다닐 때면 청바지에 라운드 티처럼 평범한 옷을 입곤 했습니다. 그런데 워낙 관리를 잘한 덕인지 균형 잡힌 몸매와 맑은 얼굴로 어디를 가든 눈길을 끌었죠. 가끔씩 지나가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묻곤 했습니다. 2분 무슨 사이세요? 혹시 수상한 관계 아닌가요? 그럴 때마다 수키 이모는 특유의 밝은 웃음을 지으며 대답하곤 했습니다. 제 애인이에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나는 설레어 어쩔 줄 몰랐습니다. 사실 그녀는 내 사춘기 시절 내내 짝사랑의 대상이었거든요. 밤마다 그녀 생각에 잠 못 이루던 기억도 있습니다. 30대 후반의 나이에도 에어로빅으로 다져진 몸매 덕분에 그녀는 군살 하나 없는 건강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유지하고 있었거든요. 25살이 되던 해 수키 이모의 첫째 딸 수진이와 연인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갓 20살이었고 나와 5살 차이가 났지만 우리는 너무나 잘 맞았어요. 그렇게 7년이라는 시간을 함께하며 어느덧 나는 32, 그녀는 27이 되었어요. 내년 봄
결혼을 앞두고 있던 우리는 모든 것이 순조로워 보였습니다. 오랜 연애에도 우리는 사소한 다툼 외에는 크게 싸운 적이 없었고 서로를 진심으로 배려하며 맞춰갔습니다. 수진이는 내가 세상의 전부라는 듯 마만 바라보는 여자였기에 결혼은 너무도 당연한 수순이라 여겼어요. 그런데 불과 3달 전 모든 것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이가 대학 시절 친구로 지냈던 남자와 몰래 연락을 하다가 내가 그 사실을 알아차린 것입니다. 그녀는 그냥 남사친일 뿐이라며 대수롭지 않게 말했고 나 역시 그녀와의 신뢰를 믿으며 넘어갔죠. 하지만 그것은 단순한 연락이 아니었습니다. 수진이는 그 남자와 밥을 먹고 술을 마시며 몰래 바람을 피우고 있었던 겁니다. 불과 3달 전 양가 어르신들까지 모시고 약혼식을 올린 사이였는데 말이죠. 결혼을 반년 앞둔 시점에서 우리 사이가 가장 행복해야 할 때 그녀는 나를 배신했어요. 하지만 그녀는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그 사람을 사랑해서 만난 게 아니다. 그저 심심해서 몇 번 그랬을 뿐이다. 정말 잘못했다. 나와 헤어지기 싫다. 우리 엄마를 봐서라도 한 번만 용서해달라. 수기 이모가 실망할 모습을 떠올리니 차마 헤어지자는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그녀를 용서했고 그녀 역시 그 남자를 정리하겠다고 약속했어요. 하지만 그 이후로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그녀와 함께 있을 때마다 바람을 피운 사실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던 겁니다. 내 삶은 점점 무너져갔고 우울증에 시달리며 삶의 의욕을 잃어갔어요. 술에 의지하며 초췌해진 몰골로 하루하루를 버텼고 성격은 점점 소심해져 갔습니다. 그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던 어느 날 내 상황을 전해들은 친한 선배가 나를 위로해 주겠다며 불러냈습니다. 술잔을 기울이던 중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에게 받은 상처는 사람으로 치유해야 해. 그러고는 6살 연상의 여자를 소개해 주었어요. 우리는 몇 번의 데이트를 이어갔고 그녀와의 시간은 조금씩 나를 위로해 주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운명의 장난처럼 어느 날 데이트 중에 수키 이모와 딱 마주치고 말았습니다. 정태야, 너 여긴 웬일이야? 수키 이모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다. 아, 아줌마. 당황스러움에 얼어붙은 채 그녀의 얼굴을 바라봤다. 아줌마는 여기 어떻게? 경기도 하남 미사리의 한 카페. 6살 연상의 그녀와 조용히 데이트를 즐기던 중 수키 이모와 마주친 것이다. 말문이 턱 막혔다. 변명해야겠다는 생각은 들었지만 입이 떨어지질 않았다. 수키 이모는 나를 진지한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고 나는 어쩔 줄 몰라 한참을 멍하니 있었다. 죄송해요, 아줌마. 억지로 입을 떼는 순간 수키 이모가 고개를 돌렸다. 그녀의 시선이 닿은 곳에는 다정하게 팔짱을 낀 수키 이모와 젊은 남자의 모습이 있었다. 그 남자는 이모보다 훨씬 어려 보였고 누가 봐도 연인처럼 보였다. 잠시 어색한 침묵이 흐른 후 수키 이모가 입을 열었다. 잠깐 앉아서 얘기 좀 할까? 네. 그렇게 우리는 마주 앉았고 몇 분간의 고요한 시간이 흘렀다. 결국 수키 이모가 먼저 말을 꺼냈다. 수진이랑 무슨 문제라도 있니? 아니, 그게 괜찮아. 하고 싶은 말 있으면 다 해봐. 숨기지 말고. 그 순간 이제는 모든 것을 털어놔야 할 때라는 생각이 들었다. 망설임 끝에 나는 입을 열었다. 수진이가 바람을 피웠어요. 처음엔 그 남자가 그냥 친구라고 해서 믿었는데 결국 그게 아니었어요. 수키 이모의 얼굴이 굳어졌다. 하지만 나는 멈추지 않았다. 그런데 저도 맞바람을 피우고 말았어요. 처음엔 그냥 상처를 잊고 싶어서였는데 점점 상황이 이상해졌어요. 모든 사실을 고백하자 수키 이모는 깊은 한숨을 내쉬더니 단호하게 말했다. 정태야, 파혼해. 그 말이 나를 덮친 폭풍처럼 느껴졌다. 한 번 엎질러진 물은 다시 주워 담을 수 없어. 서로 믿음을 잃은 상태에서 결혼해봤자 더 큰 불행을 부를 뿐이야. 이쯤에서 끝내는 게 맞아. 맞바람을 핀 우리에게 결혼이라는 선택은 더 이상 어울리지 않았다. 그날의 만남을 끝으로 나는 7년간의 연애를 종지부 찍었다. 수진이와의 모든 순간이 사라져버린 듯 허무했지만 이미 깨진 신뢰 위에서 더 이상의 관계는 의미가 없었다. 수키 이모의 말처럼 이건 끝낼 수밖에 없는 인연이었다. 파혼 후 한 달쯤 지난 어느 밤 시계바늘이 밤 9시를 가리킬 즈음이었다. 수키 이모가 단정히 차려입고 내 집 문을 두드렸다. 정태야,
나 좀 들어가도 될까? 술 한잔하고 싶어서. 뜻밖의 방문에 놀랐지만 그녀의 눈빛이 어딘가 쓸쓸해 보여 말없이 문을 열어줬다. 들어오자마자 그녀는 자리에 앉더니 조용히 말했다. 내가 딸 교육을 잘못 시킨 죄인이야. 정말 미안하다. 수기 이모는 수진과의 파혼으로 상처받았을 나를 위로하기 위해 찾아왔다며 소고기 집에서 술 한잔하자고 제안했다. 식당으로 자리를 옮긴 우리는 처음엔 가벼운 대화로 시작했지만 점차 마음 깊은 이야기가 이어졌다. 정태야, 너 정말 좋은 사람이야. 수진이는 굴러들어온 복을 지 발로 차 버린 거지 뭐. 그냥 인연이 아니었나 봐요. 그래도 수진이 너무 미워하지 마. 결국 내 딸인데, 아줌마 딸인데 제가 어떻게 미워하겠어요. 다만 아줌마랑 진짜 가족이 될 수 있었는데 그게 안 된 게 아쉽네요. 수기 이모는 내 말을 듣고 잠시 미소를 지었다. 그런 게 뭐 그리 중요하겠니? 서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가 더 중요하지. 안 그래? 그렇죠. 그런데 아줌마는 저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태, 넌 내 친아들 같지? 아니요, 남자로서는요? 내 질문에 그녀는 조금 당황한 듯 웃음을 터뜨렸다. 남자로도 괜찮지. 키 크고 잘생겼고 특히 튼실한 허벅지가 아주 마음에 들어. 그녀는 말이 끝나자마자 얼굴을 붉혔다. 네, 제 허벅지를 언제 보셨어요? 아니, 그런 뜻이 아니라 남자는 하체 힘이 좋아야 한다는 거지. 아줌마, 생각보다 은근 밝히시는 분이셨네요. 하하, 미사리에서도 한참 어린 남자랑 계시던데. 혹시 취향이 연하남이세요? 그녀는 술 한 모금을 넘기며 천천히 고백했다. 아줌마는 사별 후 40대가 되었을 때 동년배 남자보다도 자연스럽게 연하남이 끌리게 되었다고 했어요. 제가 듣기로 우리나라도 아줌마들이 연하남을 즐겨 찾는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수키 아줌마의 남자 관계는 제가 알던 상식보다도 훨씬 더 쇼킹했습니다. 아줌마가 알려준 남자는 총 3명, 번갈아 가면서 만나 데이트를 가지고 있는 사이라고 했거든요. 순간 머릿속이 복잡했죠. 왜 그런 얘기를 나한테, 남에게 드러내고 싶지 아니한 부끄러운 부분까지 나한테 하는 걸까? 혹시 일부러 나한테도 가능성을 열어두고 싶었던 건 아닐까? 심지어 핸드폰에 저장되어 있던 그 남자들의 사진을 하나씩 보여주기 시작했어요. 3명 중 하나는 곱상하게 생겼고 겉으로 보기엔 제 또래 같아 보였습니다. 나머지 둘은 30대 후반으로 보였고요. 3명 다 채팅 어플에서 만났다고 했어요. 그녀는 저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상식에 사로잡혀서 살지 마. 주변에 괜찮은 여자 있다면 편견 가지지 말고 자연스럽게 친해져 봐. 그럼 아줌마는 저랑도 이성으로 만날 수 있어요? 그녀는 한 박자 쉬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정태 정도면 누가 봐도 괜찮은 남자잖아. 남주기 아까울 정도로 말이야. 그녀의 단호한 대답에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진심이세요? 왜? 아줌마가 너한테 거짓말하는 것처럼 보여? 아니요. 그런데 아줌마가 저랑 만나고 싶다고 하면 저도 가능할 것 같아요. 정말이니? 네. 사실 사춘기 시절에 아줌마를 몰래 좋아했었거든요. 그리고 아줌마가 제 또래 남자랑 데이트하는 걸 보니 질투도 나고요. 저 남자들 대신 제가 아줌마 곁에 있고 싶다는 생각도 들고요. 수키 이모는 내 고백에 얼굴을 붉히며 조용히 웃음을 터뜨렸다. 사실 나도 정태가 좋아. 그날 그녀와 나눈 대화는 보수적이고 단조롭던 내 삶에 커다란 파문을 일으켰다. 그녀의 솔직한 말들은 내가 쥐고 있던 상식과 편견을 무너뜨렸고 우리 사이에 또 다른 가능성을 열어주기에 충분했다. 어느 날 그녀에게 연락이 왔어요. 술 한잔하고 싶다. 얼굴 한번 보자. 그녀는 간단히 말했지만 어딘가 쓸쓸함이 느껴졌습니다. 저녁 8시쯤 집 근처의 닭발집에서 그녀를 만났어요. 그녀가 뼈 없는 매운 닭발을 엄청 좋아했거든요. 익숙하게 소주 한 병을 주문하며 내가 있어서 오늘 기분이 조금 나아지는 것 같아. 라며 잔을 제 쪽으로 내밀었죠. 우리 짠하고 마시자. 짠. 그녀를 위해 미리 쌈을 하나 준비했어요. 아줌마, 하세요. 역시 나한테는 정태밖에 없다니깐. 그녀는 환하게 웃으며 입을 크게 벌려 쌈을 입속으로 넣었다. 어때요? 제 쌈 맛이? 너무 맛있어. 정성이 들어가서 그런가
10배는 더 맛있는 것 같아. 갑자기 그녀의 눈이 촉촉해지기 시작했어요. 어제 나 그 남자한테 차였어. 알고 보니 내 또래 그 남자한테 이별 통보를 받았던 모양입니다. 헤어진 이유가 나이가 많아서래. 정말 어이없지 않니? 내가 뭐를 그렇게 많이 바랬다고. 저는 이해 안 돼요. 아줌마 같은 여자를 두고 떠나다니. 그 남자야말로 그릇이 작은 거죠. 그래, 나 괜찮은 여자야? 내 눈에도 그렇게 보여? 그럼요. 아줌마가 어디가 부족해요? 얼굴 예쁘지? 몸매 되지? 성격까지 좋지. 아, 이걸 내가 왜 말하고 있지? 다들 이미 알 텐데요. 그녀는 제 말을 듣더니 가만히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정태 내가 내 애인 해주면 안 돼? 순간 숨이 멎는 기분이었죠. 짓궂은 농담 같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진지함과 장난스러움이 섞여 있었거든요. 아줌마, 저랑 사귀면 절대 못 태어날 텐데요. 제가 한번 빠지면 엄청나게 집착하는 거 아시죠? 그녀는 호탕하게 웃으며 그거야 감수해야지 라고 했지만 그 뒤에는 잠깐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술 기운에 약간의 용기가 섞였는지 그녀는 손을 뻗어 제 손을 살짝 잡았습니다. 그날따라 숙희 아줌마는 어찌나 사랑스럽고 매력적으로 보이던지 단순히 위로를 해주는 자리라고만 생각했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죠. 결국 그녀와 하룻밤을 보내고 말았지요. 항상 엄마처럼 세심하게 챙겨주는 모습이 너무 좋았고 내숭 많고 까다로운 성격보다는 솔직하고 꾸밈 없는 성격을 더 좋아했기 때문에 털털하고 가끔은 장난기 있는 모습조차 너무 좋았어요. 그녀가 내 또래 연하남과 만나고 있단 소리를 들었을 때부터 이성으로 조금씩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주기 아까운 남자란 소리를 들었을 때 정태 정도면 남자로도 괜찮지 하며 갑자기 얼굴을 붉혔을 때 그녀에 대한 감정이 마구 뜨거워졌죠. 하루를 24시간으로 잡았을 때 적어도 잠자는 시간 빼고는 거의 전부 그분 생각을 했으니까요. 같이 놀러 다닌 곳도 많았고 얘기도 참 많이 했어요. 무엇보다 그 시간 1분 1초가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그녀에게 좋아한다고 고백했는데 사실 누가 봐도 좀 그래 보이잖아요. 그녀가 그러더라고요. 우리 여기까지만 하자. 더 이상은 안 돼. 너도 얼른 좋은 사람 만나야지. 그날 일은 서로 잊자. 웃으면서 그러는데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렇게 서서히 연락이 뜸해지다 멀어졌고 한 달 만에 그녀에게 연락이 왔어요. 잘 지내느냐? 밥은 먹고 다니니? 별일은 없고? 그리고 마지막에 여자친구는 생겼니? 저 딴에는 그녀에 대한 마음이 어느 정도 정리됐을 거라 생각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하다며 만나자고 했죠. 솔직히 보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만났어요. 한 달이란 시간이 지났지만 그녀는 여전하더군요. 잘 지내셨어요, 아줌마. 그래, 정태도 잘 지냈니? 나 보자마자 환한 미소를 띠며 나를 보고 있었지만 내 눈에는 상당히 귀여워 보였다. 무엇보다 매력적인 것은 눈웃음을 짓는 그녀의 표정이었다. 그때부터 무언가 알 수 없는 제 마음이 또 요동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요. 잊은 게 아니었어요. 잠시 눌러뒀던 것뿐이었죠. 그날 하루가 너무 행복해서 시간이 가는 줄 몰랐어요. 밤이 깊고 새벽이 되도록 헤어지고 싶지 않았죠. 데려다 준답시고 새벽에 함께 길을 걸었어요. 지름길을 두고 돌아서 걸었죠. 5분이라도 더 있고 싶었거든요. 저는 사실 남녀 관계에 있어 남자가 많은 부분을 배려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먼저 제가 리드하는 것보다 의견을 존중하는 편이었죠. 근데 그날따라 제가 아닌 것 같더군요. 저희 집으로 가서 한 잔 더 하자고 했어요. 아줌마, 저희 집 가서 맥주 한 잔 더 할래요? 늦었는데 괜찮겠어? 내일 일 가야 하는데 피곤하지 않겠어? 상관없어요. 아직 생생한데요, 뭘. 그래, 한 잔 더 하지 뭐. 저도 제가 왜 그랬던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냥 이대로 헤어지게 되면 영원히 못 볼 수도 있단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녀도 집에 가봐야 할 것도 없다면서 알겠다고 하더라고요. 너무나 쉽게 수락을 하길래 이건 뭐지 싶더군요. 우리 오늘 얼굴 보고 나면 언제 또 볼런지 모르잖아. 그치? 그녀도 저와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었더군요. 그날 이후 우리는 일주일에 한두 번씩 만나 데이트를 이어갔습니다. 약속을 하나 했습니다. 어느 한쪽이 원하면 언제든지 헤어진다. 이 조건으로 만남을 시작했지만 어느새
6개월이 넘도록 관계를 이어오고 있어요. 아줌마는 나한테 잘 보이고 싶어서 평소 때와는 다르게 어려 보이는 예쁜 옷으로 차려입고 헤어스타일도 바꾸었습니다. 나를 위해 조금씩 변하려는 모습은 정말 사랑스러웠습니다. 앞으로 호칭을 어떻게 불러야 할까요? 단둘이 있을 땐 수키라고 이름 불러줘. 그럼 수키가 나를 부를 때는 서방님, 서방님 좀 이상한데 나 서방님으로 부르고 싶어. 서방님한테 귀여움도 받고 싶고 사랑도 받고 싶어. 나 사랑해 줄 거지? 그럼 당신처럼 귀여운 여자를 사랑하지 않으면 사내도 아니지. 서방님, 역시 우리 서방님. 우리의 사랑이 언제까지 이어질 줄 모르지만 현재까진 이쁜 만남을 이어가고 있답니다. 진정한 사랑은 자신보다 상대방의 행복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다.